네, 안녕하세요. 종로 YBM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인하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단어와 그것의 발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려고 해요. 같이 보시면서 오픽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겠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면 상식으로라도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 만화나 혹은 한국 예능에서 기간틱이라고 잘못 번역이 자주 되곤 하죠. 거대한, 방대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기간틱이 아니라 gigantic, gigantic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gigantic. 재난 영화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세팅 중에 하나죠. 건물이 무너져가고 이럴 때 천장에서 칙칙칙칙 하면서 물이 나오는 장치가 있죠. 스프링쿨러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 쿨러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유로 시작하는 단어 혹은 유로 저희 한국 단어에서 유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유크레인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100m, 200m, 400m까지 다 제패를 한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유세인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쓰이는 영어 발음을 저희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세인 볼트. 포르투갈에서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죠.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에우제비우가 아니라 유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에우제비오가 아닙니다. 자,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우간다가 아니라 유간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유간다예요. 자, 우루과이도 아닙니다. 유루과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놀라시면서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죠. 선생님, 그럼 우즈베키스탄은요? 우즈베키스탄도 유로 시작하는 게 맞긴 한데요. 또 이 아이는 약간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맞아요.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는요? 유고슬라비아는 YU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도 YU, 유고슬라비아 맞는 발음입니다. 네, 방금 발음을 같이 봤는데요. 좀 실수 많이 하시는 발음을 같이 봤죠. 이번에는 쓰임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서 쓰임새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come과 go, 오다 혹은 가다라고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자와 화자, 즉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방향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방향이 다른 경우,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come there, go here 이런 문장이 그럼 불가능하냐, 거기로 와라,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게 불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지 않지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come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항상 go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미넴이라는 래퍼가 재팬, 일본에다가 공연을 할 때 일본에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Japan, I'm coming there.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죠. Japan, 일본님들아, 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 거기로 갈 겁니다. I am coming there. 왜냐? 에미넴은 일본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I'm coming there. 나 거기로 간다. come을 써주시는 거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o here도 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I used to go here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go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 써주시면 됩니다. Can I go 하면은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당신과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Can I go to my room? 제 방으로 가도 돼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을 때 쓰는 말이죠. 부모님은 제 방으로 안 올 거예요, 지금. Can I go to my room? 그럼 can I come은 뭘까요? Can I come? Can I come은 예를 들어서 파티를 여는 친구가 있어요. 좀 이렇게 덜 친하고 내가 가도 될까 안 가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어보면 되죠. Can I come? 나도 가도 되니? 이렇게. 왜냐하면 파티 주최자는 당연히 그 파티에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can I come? 듣는 사람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을 때 come을 써주시면 되고요. 듣는 사람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 go를 써주시면 됩니다. 스타일과 타입,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He is my style, she is my style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뭐 한 60년 전에 아니면 뭐 1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사람을 조금 액세서리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말을 한다면은. 대신에 type이라고 말해 주시면 되죠. He's my type of guy, she's my type of woman 이런 식으로. 또 스타일. 스타일은 그럼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She likes to wear the latest style. 그녀는 최신 유행 스타일을 입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들, 의류 이런 것들에 스타일을 잘 써주시면 되고요. 그는 내 취향이야. 그는 내 타입의 남자야.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상이야. 뭐 이런 것들은 She's my type, He's my type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주 실수하는 복수형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clothes라고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거는 clothes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러한 실수를 좀 크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계속 이제 영어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lothes라고 계속해서 발음을 했더니 마이너스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clothes라고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tuff, 요것도 원어민 분들이 좀 많이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tuff, 뭐 어떠한 것들, 어떠한 thing 이런 것과 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s를 붙여서 stuffs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stuff는 그 자체만으로 복수형이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plural, 복수형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plural 복수형이기 때문에 stuff에다가 s를 붙여서 발음하시면 원어민 분들은 되게 미국 분들이나 뭐 영국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stuff는 그 자체로 복수형 단어인데 왜 자꾸 s를 붙이는 거지? 하면서 반드시 s 붙이지 말고 stuff are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sheep, deer, fish, 양, 사슴, 생선 요 동물들의 복수형은 그대로 혹시 알고 계실까요? sheep, deer, fish 아니면 sheeps, deers, fishes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이것 자체로 단수형도 되고 복수형도 됩니다. sheeps, deers, fishes 라고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가구를 칭하는 furniture 요것도 s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단수형이 될 수 있고요. 뭐 복수형이 될 수 있습니다. s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점. 똑같이 rubbish, garbage 영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할 때도 뭐 he's garbage, he's rubbish 영국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영어 중에 하나죠. 이러한 것들도 un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뭐 rubbishes라든지 garbages라든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rash는 조금 논란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원어민분은 뭐 trashes라고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trash는 그 자체만으로 uncountable noun인데 불가산 명사인데 왜 trashes라고 쓰는 것이냐 이러한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trash만 말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주 실수하는 나라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 DC. 워싱턴 DC라는 도시가 또 따로 있죠. 자, 뭐 한국 예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수도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출연자들은 워싱턴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죠. 워싱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워싱턴 스테이트, 요 주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DC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워싱턴 DC, 풀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 아닙니다. 워싱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워싱턴 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워싱턴 DC 아니면 DC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캔자스, 미국에 있는 또 도시입니다. 캔자스. 여기에 AR만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Arkansas? AR만 붙었으니까 Arkansas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AR만 붙었다고 해서 요 발음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발음이 다 달라집니다. Arkansas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Arkansas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Arkansas라고 읽어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Kansas, Arkansas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타일랜드라고 읽어야 될 것 같죠? TH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일랜드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타일랜드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일랜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도시죠. 모스코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분들은 요거를 모스크바라고 읽어주시지만 저희는 모스코우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모스코우. 캐나다의 수도입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루와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자주 실수하는 주방기기 혹은 뭐 가전 이러한 품목도 있습니다. 일단 주방기기는 utensil 아니면 applian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utensil은 뭐 이제 뭐 뒤집개, 주걱 이러한 그 전선을 꽂지 않는 기기들 있잖아요. 뭐 ladle, spatula 이런 것들을 utensi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appliance는 전선이 연결되는 것들 있죠. 뭐 가스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그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아니면은 뭐 전선이 꼽히는 그 무언가를 appliance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쿠커. 요리하다, 쿡. 그것의 명사형, 쿡. 똑같이 쿡이죠. 쿡의 뜻은 뭘까요? 쿡의 뜻. 쿡의 명사형은 요리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쿠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나요? 쿠커라는 단어도 존재를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쓰이는 바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영국에서는 쿠커가 이제 뭐 레인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도와주는 어떤 기기들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쿠커는 압력밥솥 있죠. 밥솥. 저희가 생각하는 밥솥. 그거를 쿠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블렌더. 저희가 이제 믹서기라고 흔히 칭하는데요. 믹서기도 틀린 영어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블렌더 아니면은 뭐 그라인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믹서기는 블렌더 아니면 뭐 그라인더. 믹서기도 틀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싱크는 뭐 싱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싱크대보다는 물이 내려가는 모든 어떤 배수관이 있는 곳을 전부 다 싱크라고 합니다. 화장실에도 싱크가 있을 수 있고요. 주방에도 싱크가 있을 수 있고요. 싱크는 고러한 단어라는 점, 물이 내려가는 어떠한 통로 그런 것을 싱크라고 하는 것. 자, 레인지 혹은 스토브 요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가스 레인지 아니면 뭐 전자 레인지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하죠. 레인지 혹은 스토브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range 혹은 stove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자, 변기가 막혔다, 배수관이 막혔다, 뭐 세면대가 막혔다 이러한 경우에 block을 써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혔다, blocked. 틀리진 않습니다. 블럭드라고 써도 괜찮긴 합니다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clog라고 있습니다. The sink is clogged. 싱크대가 막혔어. The bathtub drain is clogged. 욕조에 있는 그 배수관이 막혔어. clogged라고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죠. blocked보다는 clogged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발음 혹은 쓰임새가 조금 다른 영어 단어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발음과 단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픽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고 미국이나 영국식 영어, 캐네디언 영어는 좀 어떻게 다른가, 호주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혼자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오픽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로 YBM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인하 강사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